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월 30일 화요일인데요. 오늘 시간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간외에서 1,300원 하락, 약 6% 정도 하락이 됐는데요. 최근에 원자력과 관련돼서 많은 호재들이 예정돼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주가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가 오늘 장중에도 450원 정도 마이너스 2%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, 또 시간 외에서 6%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죠. 이 하락의 주된 이유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4.5%의 지분, 급한 지분을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,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에서 한 6% 정도 하락이 됐는데요. 4.47%의 지분 매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2,854만 주 정도 되고요. 오늘 시간에 21,700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대략 한 6,193억 원 정도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다, 이런 보도가 나왔죠.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 외에서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? 대략 시간에서 6% 정도 하락한 것이 내일 시초가에 대략 2만 원 선 정도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,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대형주들 블록딜로 해서 급한 자금을 마련하고 할 때 일시적으로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요. 과연 내일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블록딜은 악재가 아니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물론 단기적으로는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가 얼만큼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도할지 대략 한 5%에서 10% 정도는 블록딜로 넘길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할인율만큼 하락이 불가피하지만은요,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물량들을 가져가는 2,800만 주라고 하면 적지 않은 물량 아닙니까?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상증자 했던 여러 가지 그 저가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로 보면 단기성 자금을 확보하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, 만약에 이거를 시장에서 매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일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질 경우에 주가가 약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인데, 이거를 대거에 일거에 블록딜로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단기 악성 매물이 일거에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2,850만 주 되면은 결코 적지 않은 물량 아닙니까?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하루 거래량이 1,000만 주만 넘어도 대량으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2,800만 주 정도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. 더군다나 이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또는 펀드 등의 장기성 투자 자금들이 이런 물량들을 소화해서 매수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개인들처럼 우리가 흔히 단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단기 시장에서 5%라든가 10%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가들이 아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
단기적인 그런 악성 매물을 소화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로 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략 내일 한 2만원 언저리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물론 초반에는 이 공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은요,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우리가 원전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주 테마로 잡아 있지 않습니까? 흔히 우리가 이방원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2차전지 특히 폐배터리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했던 세빛캠이라든가 성일기업 같은 경우 세빛캠 같은 경우는 오늘도 20%가 넘는 상승을 보였죠.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장 후 불과 한 2, 3주 만에 한 7만원대, 6만 5천원대 바닥에서 거의 한 200%가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성일 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20%가 넘는 이런 상승에서 주가가 최근 그 상장했던 그런 가격에서 큰 폭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. 그거에 비해서 원전주들은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금 정부의 이제 신정부가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탈원전을 백지화하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그런 분위기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유럽이라든가 또는 사우디 같은 사우디의 네움시티도 결국은 SMR을 중심으로 한 그린 에너지들 그 원자력의 그 핵심으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그 가능성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상황에서요. 내일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대략 한 2만원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차트로 보게 되면 대략 다른 2차전지의 상승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상승 흐름이 더딘 그런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지난번 23,000원 언저리에서 기존의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고요.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존 고점을 매물벽을 돌파했던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시초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또 오늘 또 마찬가지로 물론 일부에서 블록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오늘 또 일단 고점 부분에서 장대 음봉이 누적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그 약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.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25,000원에서 21,000원 사이에 매수층들이 탄탄하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비록 그 블록딜의 그 할인율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대략 시간에 의해서 6% 정도의 하락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략 2만원에서 25,000원 정도의 시초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렇게 2,800만 주 이상 대량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이 투자자들이 중장기 투자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
악성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적으로는 아무래도 블록딜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의외로 과거에도 보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블록딜이 일어났을 때 바닥권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원전 관련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시간 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폭으로 6% 정도 블록딜 영향으로 하락이 됐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펴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